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어제 열린 국조특위 현장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모른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하신, 그리고 직접 최 씨와 만난 국조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안녕해지셨습니까? 아침에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다른 방송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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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페이스북 쭉 보면 정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상당히 그 격앙된 현장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당시 상황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이 수감동이 있는 이제 일종의 그 행정동 같은 곳입니다. 교도관들이 있는. 수감된 그 감옥소는 아니고요. 네. 행정동인데 이제 건물의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 편 끝에 고충 처리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저희를 처음에 그곳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고충 처리반 사무실로요? 네, 고충 처리반 사무실로. 네. 근데 그 고충 처리반이 사무실이 이 3개 방으로 돼 있는데요. 네. 하나는 면담 장소가 있는 곳이고, 예. 그러니까 고충을 처리하려면 면담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를 그 면담 장소로 안내를 했고요. 그 면담 장소 옆에가 이제 그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것이 있었고요. 네. 예. 그 사무실 옆에 내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실 문이 이제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 문인데요. 네. 최순실 씨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네. 그 사실을 국회의원들한테 처음에 속였죠. 속이고 거기에 최순실 씨를 데려와 놓고는 네. 이분이 또 그 김성태 위원장하고 무슨 협상을 시작을 했냐면 네. 원래는 풀 기자단 한 사람씩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 최순실 씨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면담을 못 하겠다고 한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교도소장이요? 가버릴 때 네. 제가 그 얘기를 김성태 위원장하고 하길래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교도소 사정을 다른 사람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알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국조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일반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교도소의 일반 법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교도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어제는 이걸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의결했다는 거는 국회가 의결한 거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풀기자단 한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김성태 위원장하고 일단 우리를 그 사무실로 안내를 해놓고는 거기서 또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순실을 꺼내주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네. 교도소 소장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한마디 말을 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네. 직원들한테 네.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최순실을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바깥의 상황을 보니까 네. 직원들이 그 방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 안민석 의원하고 윤소아 의원하고 네. 그 방의 문을 열어보려고 네네. 다가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교도관들이 예. 그 태도가 확 바뀌면서 예. 거기를 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무장한 교도관들이 까만 옷을 입은 교도관이 한 2명인가 3명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위협적이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무장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 다 핸드폰을 수거를 당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예. 김성태 위원장 한 사람만 핸드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성태 위원장한테 옆방에 있는 김성태 위원장한테 뛰어가서 네. 핸드폰 잠깐 달라고. 네네. 이래서 이제 핸드폰을 딱 갖고 오니까 네. 쏜살같이 이 세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장교도관이.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위압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네. 사실 최순실의 그 면담이 가능했던 것은요. 네. 그 안에서 최순실이 뭐 물을 달라고 음. 그래서 물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 확신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다른 교도관들의 눈빛이 예. 왜 저희가 이 항의하는 의원들을 응원하는 교도관들이 있었어요. 그 교도관 중에. 눈빛으로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눈빛으로 그 예. 안에 최순실이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응답하는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안에 최순실이 있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몇몇 의원들이 그 네. 문을 지켰습니다.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왜냐하면 예. 거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앞에서 그 접근을 막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같이 서 있었죠. 같이 서 있었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안에서 아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문 안에 나무 문 안에 있으면서 나무 문 안에서 예, 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어차피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야 되니까요. 지나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면담이 시작된 거 아닌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버티고 신랑이를 더했을. 또 어제 교도소에서는 또 무슨 거짓말까지 했냐면 김성태 위원장님한테 네. 4시 반이 수감자들이 다시 자기의 수감소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네. 4시 반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법사위에서 네. 아니 검찰에 진술 받으러 간 그 수감자들이 4시 반이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새벽에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간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간 사람들인데 네. 그렇게 무슨 4시 반 이후에는 면회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교도소에서 그 교도본부장과 교도소 소장이 계속 김성태 위원장을 압박을 했고요. 네.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현장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차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성태 위원장 말로는 차관 대행이 장관 대행이 네. 교도소 상황을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도 최순실한테 절절매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교도소 소장, 교정본부장은 물론이고요. 예. 그런 현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정말 아직도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어제 화가 많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장 교도관을 배치했다는 거. 네. 이거는 누군가가 무장 교도관을 부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국민들 앞에서 하는 청문회 장소에까지 무장 교도관을 배치한다는 그 사고방식. 네. 이 사고방식이 과연 누구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아직도 이 박근혜 정권에 함께하고 있는 이 고급 관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네. 지금 몇 가지 포인트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교도소장이 내 명령이 있기 전에는 최순실을 데려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교도소장 개인의 판단이었을까 하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는 네.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네. 마치 무슨 최순실을 어디서 데려올라 그러는 사람처럼 하고 갔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거짓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최순실은 그 옆방에 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어떤 그 트릭 행위를 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는 수감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그 교도소 안에서 제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누리는 무슨 거기서도 왕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이제 씨. 예. 그 면담 중에도요. 네.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네. 그런데 저는 그 화장실을 3시에 갔거든요. 네. 3시에 가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면담하고 화장실 가겠다고 했던 시간이 4시 반 정도예요. 네. 그러면 뭐 정상적인 거면은 이것은 좀 화장실 가겠다는 게 핑계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따라 나갔어요. 네. 따라 나갔더니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아니나 다를까 교도소 소장한테 네. 항의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네?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가고 싶대요.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절절매요. 그런 최순실한테. 야, 의원님 이거는 정말 네.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엄청난 의혹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 그 영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네,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워딩이 막 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의원님 우선 일단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요. 일단 그 무장한 교도관들을 배치했다는 점, 그리고 교도소장이 내명령이 있기 전에 최순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한 점. 네. 이런 최순실 면담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 특히 이제 이거 굉장히 국민을 대리해서 공무 수행을 하러 들어간 국회의원들에게 이 폭력 진압용 무장 교도관들을 배치해서 네.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교도소의 그런 어떤 행정이 네. 행정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컨트롤 없이는 어저께 그러한 그 교도소장이나 교정본부장의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그러면 법무부 차관,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김현우 장관이 그만둔 상태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차관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사태를 보는 시각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예. 최순실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 안에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여전히 국민들이 제기하는 촛불 민심은 개념치 않고 오로지 최순실 감싸고 최순실을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다. 의원님께서 지금 밤새 잠을 못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는데요. 네. 어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최순실을 보호하는데 충성을 보이는지, 그거의 고리가 무엇인지. 네. 이번에는 그 고리를 전부 끊어서 확인해서 반드시 청산으로 귀결시켜야 된다는 게 국민 염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하나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일단 최순실 씨를 만났어요. 직접 만나시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90초 동안만 딱 고개 숙이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개 들고 내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던 최순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조특위 위원들 앞에선 최순실 씨의 태도는 우선 좀 어땠습니까?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쾌하다 그럴까요? 네.
하여튼 뭔가 하여튼 왜 굉장히 기분 나쁜 듯한 그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예. 어제 똑같았습니다. 네, 똑같고 네,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되면 말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합니다. 네. 몇 가지 그렇지 않고 네. 뭔가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뭐 좀 이 질문은 귀찮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이고 말을 흐물흐물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을 의원님 태블릿 PC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그 최순실 씨에게 류상영이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태블릿 PC를 맡겼냐 그랬을 때 네.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영이라는 사람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의 정체가 지금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자는 이 사람이 K스포츠재단의 마지막 직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혹자는 지금 최순실 씨의 숨겨진 재산을 이 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K스포츠 그 재단의 사무실을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서 그 마지막 재산, 그러니까 그 물건 정리를 이 사람이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도 이 사람의 정체를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네. 그 유상영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그 K스포츠 재단의 사무실에 그 물건들을 정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그 질문을 어제 했었던 겁니다. 예, 예. 그 태블릿 PC를 유상영이라는 분한테 맡겨놨었냐.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탁 번쩍 뜨면서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똑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어디서 네, 그걸 네. 알았는지 확인을 네, 해서 본인도 네. 좀 맞춰봐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그렇게 그렇죠. 여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유상영 그 WK 부장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네. 유상영 씨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특검이 뭐 참고인이라도 불러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그럴 없을까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특검이 이 부분을 좀 더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질문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제 굉장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부인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이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부정 입학한 거 아니다. 제대로 갔다. 그리고 네. 불법적으로 학사 관리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근데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왜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침이 딱 띄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더 지금 처참하게 느끼는 거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무슨 3, 40년을 상의를 하고 그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 화가 나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을 만나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저한테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어제 만나보니까 네. 똑같더라고요. 정말 동네 아줌마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라든가 증거나 이런 게. 네. 전화 녹취록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안종범 수석은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대 뭐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어제 안종범 수석 아니냐 그러니까 전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 이거에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믿고 무슨 연설문 수정을 시키고 무슨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삶 자체도 결국은 박근혜 이퀄 최순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녹음 테이프에 보면
박 대통령 말도 딱딱 끊고 이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전부 끊고 자기 말대로 전부 지시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기자들이 다 좀 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도 전부 부인을 했는데 특히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자기가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줬을까요? 했을 때 재판에 가서 얘기한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다. 공소장을 그리고 보시라. 또 공소장에 다 나와 있다고 공소장을 보래요 저한테. 근데 이게요, 그 공소장은 그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공소장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자신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럼 누가 이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어떤 대답 취지? 안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K스포츠 재단에 K라는 글자를 누가 붙였냐 그래서 네.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근데 예. 대통령과 딸 둘 중에 누가 더 걱정되냐 네. 이 질문에는 당연히 딸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운 건가요? 그 전에 울었습니다. 그 전에 예. 울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한테는 뭔가 원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심경이 복잡해요. 이게 그 사람의 워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망한다. 어떤 점을 원망할까요? 이를테면? 만약에 원망한다면 이런 거겠죠. 이 재단이라는 거를 다 퇴임 이후에 이사장 시켜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나를 못 지켜줬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했을 뿐인데 나를 감옥까지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렇죠. 그런 원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최순실 씨가? 네. 그래서 요새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나게 사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신나게 살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뭔 힘들었대요, 자기가. 힘들어. 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세상을 신나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이 내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은 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힘들었다고 하던가요?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야, 근데 의원님 지금 막 계속 기침하시고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의원님 말씀 점점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최순실 씨가 앞에 있고 지금 전부 지금 시청자들께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최순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냐 이렇게 여쭸을 때 그랬더니 바로 또 왜 그 흐물흐물한 그 태도로요. 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이건 정말 그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표현 같긴 해요. 진짜 내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재산과 관련. 이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다 그냥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서 그걸 손에 쥐고 손을 꼭 왜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 넣었다 또 마스크를 뺐다 뭐 이러는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뭐 미안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럴까?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 여자 교도관이 옆에 있었는데요. 그 여자 교도관한테 나 여기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럼 저희는 힘 안 듭니까? 네. 저희가 왜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는 그 자기가 지금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지금 이해할 그것도 수가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네, 내가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네. 나를 말이야 이런 감옥소에다가 가둬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심정이 복잡하대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불렀느냐. 네. 그 호칭도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호칭도. 그 호칭도 얘기를 안 하려 그러고 네. 내가 언니라고 불렀냐. 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또 그 얘기는. 웃어요? 네. 언니요? 뭐 이러면서 웃어요. 아.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네. 그거예요. 최 원장 자기가 30년 동안 교육계에 교육 사업을 했으니까 예. 저를 최 원장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본인은 의원님이라고.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의원님이라고 불렀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던가요? 지금은 뭐 대통령님이라고 부른다. 예. 그 재산과 관련해서도요, 의원님. 네. 그 독일에 10원 한 장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독일에서는 그 차명 계좌를 500개 이상 만들어서 지금 그 이를테면은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독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건가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있으면 뭐 다 뭐 어떻게 해가세요? 뭐 그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네. 그 돈이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좀 우습게 볼 수는 있겠지만 독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독일 검찰은 네. 아마도 네. 제가 보기에는요 숨겨진 재산이라기보다는요 네. 돈 세탁 관련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KB 하나은행에서 예. 그 계약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최순실 씨와 삼성이 그 네. 계약을 하는 그 중간 과정에 네. 그 독일의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박 변호사가 독일의 프레시필드 바크하우스라는 그 대형 로펌하고 또 뭔가를 계약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험을 들어놓은 걸로 보여요. 제가 아직 독일어를 번역을 안 해봤는데 네. 보험을 들어놓은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돈의 그 어떤 과정 흐름상에 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네. 무슨 숨겨진 재산 관련 그거는 네.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가 두 차례 보도를 해서 한 번은 뭐 8천억대 그 이튿날은 10조 원대 재산 숨겨준 돈 재산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독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좀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 별개의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의원님 지금 의원실에서 그 노승일 씨가 건넨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 독일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좀 알려졌는데요. 실제 이 내용이 핵심인가요? 독일 검찰이 어떤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지가? 그 서류를 좀 번역을 해보면 네.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박영선 의원실에 자원봉사를 좀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독일어 자원봉사 얼른 해서 이 자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그 내용 좀 자봉 좀 부탁드린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나오면 저희도 좀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독 보도를. 예. 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앞서 울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딸이 더 걱정되느냐 아니면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딸이 더 걱정된다고 하든가요? 아니면 손자 얘기를 하든가요?
손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딸에 대한 얘기는 조금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독일에서 정유라 씨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적색 수배령을 내려서 그 세계 각국의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수배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구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섬나 씨처럼 유병헌 씨 딸 말이죠. 이처럼 네. 뭐 몇 달이 걸려도 그 국내에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빨리 정유라 씨를 데려와야 최순실의 입을 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 문제, 그러니까 어제 한 이야기 중에 오늘 특검에 불려가서는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흘려가면서 했거든요. 아, 어제 그 현장에서 예. 네네. 예.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검 가서부터는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응? 그런 걸로 봐서는 딸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경재 변호사라는 분이 네네. 저는 변호사 이상의 뭔가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어제. 권력 행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교도소 소장이 네. 저희들한테 계속 네. 변호사가 와 있다고. 아, 현장에 네. 예. 변호사가 와 있다고 그러면서 예. 변호사가 계속 항의한다. 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한테.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한테도 변호사가 네. 이례적으로 지검 기자단에게 그 문자 메시지를 전부 보내가지고 네. 그 이게 일반법에 따르면 변호사 이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한 건데 지금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을 네. 하면서 문자를 막 보내서 어떻게든 기사 한 줄이라도 그 넣으려고 네.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도소 소장한테도 변호사가 아마 굉장히 뭔가를 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압력 행사를 했다는 근데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변호사 이상의 어떤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아하. 과연 교도소 소장이 모든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다 변호사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다른 수감자들도 그렇게 변호사 말을 다 들어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을 등에 업고 행세하는 그렇습니다. 최순실 네, 씨 그리고 네. 이경재 변호사 이걸 현장에서 네. 직접 목격하셨다는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주시고 네. 계십니다.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이게 반성의 의미 오늘 막 많은 조간들이 일면 머릿 기사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반성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얘기만 나오면 다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전혀 반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전혀 반성이 없다. 네. 그 참 이게요. 그 참 국민들 참 입이 떡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보신 그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그 남부구치소에서 벌어진 그 청문회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예외 없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다 지시였다. 미르 K스포츠재단 그 강제모금과 관련해서요.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인사안을 최종 검토한 것이 맞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남부구치소는 그 그러니까 면담 장면이 물론 그분들 뒷모습으로 해서 촬영이 된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것조차도 못 찍게 했거든요. 그것도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저희가 이렇게 모욕을 느끼면서 그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욕감을 사실 어저께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네.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다 참았던 거죠. 그 모욕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장한 교도관들을 안으로 불려들여 가지고 특히 여성 네. 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신데도 일종의 이제 모종의 그 압력 같은 거를 행사해서 쫄게 만든 거죠 지금 의원님들을.
겁박을 그런 했다고 것도 볼 수 있고, 있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최순실을 그 보호해야 되겠다는 일념. 그러니까 그 왜 제가 그 예를 윤소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녹음해놓은 테이프가 하나 또 있어요. 녹음 테이프요. 예. 그러니까 저 촬영을 해놓은 테이프가 하나 또 있는데 네네. 그 테이프를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그 테이프에는 네. 제가 그걸 트윗에 올려놨는데 예. 그 최순실이 있었던 방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찍어놨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거. 예, 예. 그 방문 앞에 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예. 그 방문에 그 무장 교도관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하, 그 앞에 그 앞에 서서 예, 갈색 네. 문, 그 나무 문을 그렇습니다. 그 나무 문을 그럼 지키고.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네. 가요. 그게 사무실 비슷한 거던데 거기에서 네.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 정호성 씨가 또 근데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에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러면 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오전에 중에 뭔가가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김영재 원장 저희 현장 조사 갔을 때도 네. 제가 왜 그 사인이 다르다는 그래,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창 대치가 이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김영재 원장의 그 표정, 네. 그러니까는 막 땀을 뻘뻘 흘렸거든요.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 비밀을 밝혀야 되겠네요, 의원님. 정말 그죠? 그 비밀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김영재 원장이 계속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병원에서 쓰는 기구를 그 저희 당의 전현희 의원이 하나 갖다 준 게 있어요. 저한테. 네. 갖다 준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렇게 롤러처럼 돼 있는데 네. 얼굴을 이렇게 미는 거죠. 거기에 작은 침들이 여러 개 박혀 있는 롤러예요. 작은 침들이.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피부에 제가 손에다 대보니까 네. 아파요. 엄청 아프겠죠. 작은 네, 침이 박혀 있으면. 아파서 예. 그거를 하려면 정말 프로포폴을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왜 작은 침이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롤러가 있냐? 네, 내가 네.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거를 이제 피부에 그렇게 약간의 작은 구멍을 내 가지고 네. 거기다가 뭔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얼굴에 로션 바르는 거하고 달리 네. 진 피까지 이렇게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술을 안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그날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알 권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밝히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기춘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에 김진태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정윤회 집 압수수색하지 말라라고 그게 압력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기사를 썼던데요. 네. 제가 청문회 때도 우병우 수석한테 이걸 물어봤었죠. 네. 그 당시에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왜 못하게 했냐. 예, 네? 예. 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건 팩트예요. 그거는 여러 검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누가 못하게 했는지 예. 그거가 김기춘이냐 우병우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검찰에다가 대검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그걸 한겨레가 김기춘 수석이 김진태 총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이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만약에 팩트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수남 서울지검장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다를 받고 예. 그 압수수색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네. 김진태 총장을 그 임명할 당시에 최순실 씨가 그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여를 했는데 그 검찰총장 관여한 사람이 바로 김진태 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렇게 같이 모의해서 뭔가 결정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가능한 저는 거냐?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꽤 퍼즐들이 하나하나 이제 맞춰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네. 결국엔 특검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대검의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그 이하 간부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입김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친박계의 의원들 중에서도 최순실이 공천한 사람이 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한 명, 두 명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국조특위 안에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국조특위 안에도 최순실 씨가 임명한 공천을 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하고 네.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기 다 인사에 관여했죠. 최순실 씨가.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교도소장이 쩔쩔매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 사정기관 인사, 국회의원 인사, 문체부, 기재부 모든 인사에 전부 관여를 했다면 네. 당연히 교도소장 정도야 당연히 쩔쩔매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 항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의원님 그 어제 현장 조사 끝으로 이 청문회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당장 오늘 그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을 하게 되면 네. 이 국조특위 위원 구성도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걱정인데. 당장 위원장부터 탈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도저히 친박하고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은 내리실 수 있지만 이 국조특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언론에서는 이게 맹탕 청문회니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지만 네. 저는 또 상당히 그래도 그럼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네. 국민들이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청문회였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국조특위를 어떻게 해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맹탕 근데 국조특위 의원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 일이라서요. 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예. 아유, 국민 여러분, 저희 국조특위 위원님들한테 응원 메시지 지금 빨리 막 보내주시고요. 힘내시라고 지금 어찌됐든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는 완전히 기자로 아주 꼼꼼하게 취재하셔가지고 취재 수첩을 전부 다 이렇게 국민들께 읽어주시는 느낌이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박영선 의원님 어제 페이스북 실시간 생방송 보면서 정말 화가 넘쳤습니다. 힘내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박영선 의원님 우리 고모였으면 좋겠다. 막 응원 메시지들이 감사합니다. 막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네.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어제 교도소에서 그렇게 심각한 모멸까지 겪으시면서 어찌됐든 그 현장을 보셨는데요.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네. 올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정의롭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많이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모두가 지금 광장에서 무려 9차째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면서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도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것도 20%밖에 못하고 전부 제보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듣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여망이 있는 것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러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